안녕하십니까. 더 수준 높은 안전 문화를 위한 회담, 안전상 회담. 오늘 진행을 맡은 최희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줄 함께 해주실 분들도 모셨는데요.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양선일 씨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선일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자동차가 안전에 되게 수준이 높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말 많은 걸 배우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제작진과 함께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이 중첩법 마스터가 되셨다는 분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안전경영기획팀의 중첩법 마스터 유덕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덕현인가요? 유덕화인가요? 유덕 실물로 보니까 네. 진짜 잘생기셨네요. 먹이는 건가요? 유덕화라고 그랬다고 바로 공격하시는. 오늘 저랑 한번 라이벌 구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현대자동차의 생각과 또 이야기를 전해주실 우리 현대자동차 직원분들 모셨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중대재해 예방팀 윤유찬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은 팀 염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영기획팀의 마스코트 네. 박세한 매니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스코트에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중대재해 예방팀의 안전 전문가 김동희 매니저라고. 반갑습니다. 잘생기셨다. 네, 오늘 우리는 최근 가장 핫한 법이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보는 중처법은 어떤 법인지, 그래서 각자 어떤 책임을 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서로 의견 나누고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의 핵심이죠. 중대재해처벌법. 사실 이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 벌벌. 뭐 벌벌벌 그러네. 이렇게 발음만큼이나 쉽지가 않은 또 이렇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 중처법. 어떤 법인가요, 매니저님? 사업 또는 사업장 이제 공중 이용 시설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혹은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고요.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처벌까지 그 내용도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런 법이 생긴 건가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산업재해, 시민재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망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의 이제 각종 제도 혹은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자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강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이 중처법의 대상이죠. 현대자동차도 중처법의 대상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는 제조업에 소속되어 있는 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 제조업 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될 시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이 되고, 두 번째로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공중이용시설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는 중대시민재해까지 모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보통 책임이 뭐 회사나 아니면 기관 아니면 경영 책임자한테 그쪽이 화살이 다 돌아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나 아니면은 뭐 직원분들은 이런 게 다 남일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왜?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저 높은 곳에서 커다란 구조물과 잔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2022년 1월 11일 신축 작업 중이던 광주 서구 아파트의 벽체 일부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분이 숨지게 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네. 이 사고의 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의 본사와 이제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지시했고요. 원하청 현장 관계자를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대산업개발 건설부문 대표이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실 책임에 대한 모든 화살이 경영 책임자와 이제 회사, 기관한테 향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이 사고의 여파가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가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지역 모든 건축,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이미 예정된 시공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시공사 변경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이파크라는 이름을 많이 듣는데 이 브랜드 네임이 갖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신뢰도가 다 하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4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논란 속에 현대산업개발은 11월에 입주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를 사고가 났던 동 포함해서 전체 8개 동을 모두 허물게 되고 다시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중대재해는 안전뿐만을 넘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듣더라도 진짜 애초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네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들어보니까 회사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며 근로자 여러분들까지 곳곳에 전해지는 이 피해가 또 상당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까 남일 같다라고 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네요. 아까 내 잘못이라고 했던 게 확 느껴져요. 질책을 해주세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아무리 엄격하고 처벌이 크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이 중처법이 나와 우리 동료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고 또 지속 가능 경영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코 선택이 아닌 경영의 핵심 요소가 된 안전, 너와 나 우리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중처법과 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는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궁금한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뭔가 기운이 조금 어색하거나 조금 과열될 수도 있고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제가 안전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좋아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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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도 안전. 다음은 오은영 박사님이 현대 강연 오셔서 하셨던 이 말씀인데요. 반대 의견과 불편한 감정일수록 좋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또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면서 최대한 아름답게 서로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저 노안이 와가지고 잘.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책임 13입니다. 누가 지은 건가요? 딱 듣는 순간에 너무 무겁다. 헤비합니다, 저거. 앞서 매니저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중처법은 회사나 개인이 별도로 노력해서 지킬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지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준수해야 할 역할과 책임. 너무 잘 적어요. 입에 짝짝 붙네. 역할과 책임. 저는 저게 좋네요. 저걸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또 그냥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 13가지 항목 곳곳에는 돌발 퀴즈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들이 퀴즈를 풀어볼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힌트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항목 퀴즈 준비했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의 이것과 경영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이번 항목. 무엇을 세워야 할지 손을 재빠르게 들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딱 네. 봐도 답이 나오네. 안전보건의 암기와 경영방침. 아쉽게도 이건 수능이 아니라. 암기 아니야? 네, 혹시 네. 목적인가요? 이렇게 바로 아닙니다. 맞는 줄 알았어. 분위기가 맞는 분위기인 줄 알았어. 힌트 없나요, 힌트? 힌트요. 제가 힌트를 제스처로 한번 드려볼게요. 정답은 안전보건의 목표와 경영 방침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안전보건의 목표와 경영 방침.
이었습니다. 아, 그럼 현대자동차에도 이런 목표가 그럼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아,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 아래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한다. 두 번째는 이런 안전 문화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통해 안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한다. 그 안전 내재화라는 단어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 단어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내 안에 들어있는 그 꿈틀거리는 안전 그거에 대한 의미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약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안전 문화가 자리 잡아 있는 이 안전 내재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해외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방문하였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 보신 적 아마 있을 텐데요. 이때 잘 보시면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죠.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보는 장면인데 진짜 보면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행동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 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현장 안전에서도 모두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IT, 로봇 등을 접목해서 급변하는 현장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직원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을 해야겠죠. 저희만 알고 있어서는 모두가 안전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근로자가 이 방침을 이해하고 참여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죠. 네, 저희 역시 어떻게 하면 이 방침들을 잘 보시고 잘 지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것들을 굿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새기면 그런 거 볼 때마다 기억이 잘 나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와이프가 얼마 전에 텀블러를 이렇게 선물해줬는데 거기에 네. 문구를 딱 새겨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까먹거든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저녁 먹고 들어와. 이거는 항상 저는 저녁 먹고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까먹을 것 같아. 오늘 같이 저녁 사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먹겠습니다. 아, 굿즈 진짜 좋은 의견이네요. 그죠? 아마 저희가 제작한다면 꼭 사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사게 되면 저랑 같이 사업을 5대5로 해가지고 네 퇴사하시고 이제 가져가세요. 네, 두 번째 항목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운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시행령 이제 4조 제2호를 한번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자님? 네, 현대자동차는 이미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관리 조직 인원을 충원되어 왔고 중처법이 시행된 최근까지도 22년도엔 CSO 안전보건 총괄 조직 1본부, 2사업부, 3실 11팀과 현장 안전관리 실행 조직인 안전보건 전담 조직 13팀 4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총 1본부, 2사업부, 3실 24팀이니 엄청 커진 거죠. 현재 사회의 이제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도 안전 의식도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러한 변화 중에 하나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따라서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도 그 변화의 흐름에 함께 타고 가는 것도 저희가 함께 나아가는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점검과 개선 및 확인. 사실 모든 재해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재해라는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늘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곳곳에서 뭐 들려오는 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면은 이런 일을 내가 다 예방할 수 있게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뭘 해야 할까요? 저는 13개 항목들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현장과 최접점에서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해 또는 위험 요인 안전 점검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 일일 점검, 정기 점검 등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방법과 수시 위험성 평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검인지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생소한 지금 단어들이 나오고 막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쉽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지. 현장에서 현장 점검은 UAM 기구에 NFC 태그를 부착하고 각 설비마다 점검 주기를 지정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해두고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연 1회에 한 번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이 난 공정이 변경됐을 때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위험성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그러면 뭘까요? 네, 우선 위험성 평가할 때 현장 작업자가 직접 참여해서 현장의 위험성을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아무리 현장을 다녀봐야 1년 이내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게 내 집을 제일 잘하는 거는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가꾼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뭐 말씀을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앞서 안전 담당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우리 모두가 참여했을 때 진정한 현장의 안전이 완성되니까요. 관리자분들과 작업자분들 모두 적극적인 참여 약속해 주실 겁니다. 이게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손가락 이렇게 들고 약속을 한번 하고 가죠. 아, 좋습니다. 하고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저희랑 좀 거리가 있고 블루투스로 자 하나 둘 셋 약속.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켜나가는 이 중첩법 네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인력과 시설에 뭘 편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 네. 정답.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돼요? 진짜 너무 쉬워서 인력과 시설 등에 무료 커피를 편성하고 또 카페인 먹어야 일하는데 무료로 줘야 좋지. 정답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예산 아닙니까? 어떤 예산? 저 최저가 예산. 쿠팡인가요? 제가 돈도 아끼고. 제가 그냥 힌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아, 힌트요? 네. 뭘 하려면 꼭 필요한 겁니다. 정답. 적정한 예산. 정답입니다. 아, 정답. 네, 똑똑하다. 좋습니다. 안전 전문가입니다.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네 번째 항목, 인력과 시설 등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현장의 근로자 여러분들보다 그 안전 담당이나 관리자님들만 해당하는 그런 딱 항목 딱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로자 여러분들 오히려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곳에 예산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는 현장 근로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긴급하게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투자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면 조금만 더 빨리 예방을 했어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런 절차나 집행 속도 역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부문 특성에 맞게 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투자 집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분기별 투자 실적 관리 및 보고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예산 확보건에 대해 검토 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의 근로자분들이 만약 긴급하게 안전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주저없이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아온 자료를 보니까요. 그 5년간 안전예산 비용으로 약 3,700억 원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했더라고요. 네, 매년 연간 투자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매년 더 쓰신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거 다 쓰실 수가 있나요? 그거 남지 않나? 그럼 남는 거는 100% 사용합니다. 100% 다요? 오. 꼭 100% 다 사용해야 하고요. 그 조금 이건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해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기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한 10억 정도면은 충분히 하지 않죠? 5억, 10억? 에이, 그 정도는 에이? 어림없죠. 더 쓴다고요, 이거보다? 네, 매년 1,000억 이상을 예산 편성되는 편입니다. 1,000억이요? 1,000억? 네. 그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시는구나. 이 예산의 변화를 보시면 회사가 안전을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요즘 현장 점검 가면 회사가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셔서 효율적 투자를 위해 계속 미루기만 했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들 좋아하셨죠. 중첩법 네 번째 문항은 뒤이어 소개할 다섯 번째 문항과도
또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처법 시행령 4조 제 5호에서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그리고 이분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리할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현대자동차 내에서도 이렇게 안전 부분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또 진행하고 계신가요? 현대자동차는 중처법 시행 전부터 이미 안전관리 KPI 평가와 HSAT라는 현대차만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님이 보시기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몇 번인가요? 아무래도 재해 예방을 위한 1번 기계기구 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과 4번 작업장 정리와 정돈, 통로 확보가 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일같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게. 다음 6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번씩 강조해도 모자란 이 안전 문화인데요. 사건, 사고 발생의 방지와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인력입니다. 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제 21년부터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안전보건 조직은 물론 부서 안전 추진자 인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예정돼 있는 충원 인원이 더 증가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점차 더 지속적으로 확대, 충원될 예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의 이 안전 경영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그냥 단순히 안전보건 조직뿐만 아니라 부서 안전 추진자 분들도 전부 이제 전문 인력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전주 공장에서 한번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그 인력들이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전문 인력의 배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 인력이 늘어나면서 현장의 위험을 점검도 개선하고 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조성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딱 중간 정도 왔는데 우리 아까 까먹은 거 구호를 외치면 같이 구호 네네.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네. 안전! 좋아! 네. 네. 이렇게 열정적인 분위기 속 근로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이 현장의 문제는 종사자들, 즉 근로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소통 창구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창고라니까 안전 창고 아닐까요? 정답. 네. 고자질통? 너무 달라요. 이건 내가 문제점이 많네. 정답, 안전신문고? 네, 맞습니다. 혹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안전신문고, 그리고 협력사 협의체, 산업보건위원회, 그리고 오토웨이 게시판 등 좀 본인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원실 때나 뭐 이런 데 있었잖아요. 신문고 해가지고 딱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맞는 건가요? 아주 정확히 맞췄습니다. 드디어. 내가 중고등학교는 잘 나왔어요. 그래도 이거. 안전을 위해 근로자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이나 애로 사항들을 바로바로 제보, 청취하는 게 가능한 어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건들 중에 우수 안건에 대해서는 좀 포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좋다.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로지 안전만을 위해서 열려있는 창구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안전신문고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같이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항목은요. 중대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항목입니다. 네, 또 여기서 퀴즈가 하나 또 등장하는데요. 네, 이번 항목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해 조치에 관한 이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대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말이. 정말요? 정말 자연스럽게 오답이세요.
아, 매뉴얼이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그러시네. 똑똑하시네. 이 매뉴얼은 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중대산업재해가 이제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즉각적인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의 적절한 조치와 이제 중대산업재해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 좀 복합적으로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여러분들은 이 비상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군대 있을 때만 이렇게 비상훈련이라는 걸 해봤는데 그럼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떤 비상훈련을 합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상훈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물론 가스나 위험물 누출, 자연재해, 질식사고 같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해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매해 실시 중입니다. 비상훈련도 종류가 많이 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 참여를 해보신 건가요? 아, 그럼요. 이거를 다 같이 그럼요.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네. 어떤 게 제일 와닿으세요? 와닿다기보다도 이거 안전, 생명이 위험한 거니까 전부 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죠. 저는 이런 거 뭐 예전에 훈련한다 그러면은 잠깐 노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짬내고 도시락 까먹고 이렇게 저처럼 하시는 분들 없죠? 여기서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죠. 물론 실제만큼 긴박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나와 내 동료의 안전이 걸리는 훈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충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해에 비상훈련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는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급시 재해 예방 능력의 평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급이 뭡니까? 도급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현대자동차와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협력업체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협력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좀 강제화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그렇게 만든 법입니다. 이 현대차도 이 법의 이 취지를 위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인 협력사 역량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대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협력사 역량평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업체에게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의 경우 직접 공사 현장을 점검해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 및 관리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촘촘하고 뭐 세심한 절차를 거치는 것 같은데 진짜 개미 한 마리도 뭐 그냥 통과할 수는 없겠네요. 저 이런 좀 꼼꼼한 시스템을 구축해 둔 만큼 이제 현장에서 이제 도급 시에 역량평가 시스템을 잘 이용해 주신다면 좀 재해와 중첩법에 대한 법률적인 걱정도 없이 이제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다음으로 10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입니다. 어쩌면 참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거니까. 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두 번 다시 같은 재해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10번째 항목, 우리 근로자분들은 뭘 해야 할까요? 안전보건팀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뭐 세워주시는 게 가장 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수립이 되면 현장 근로자분들은 이걸 또 뭐 대책을 잘 따라주시는 거. 그쵸. 이런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실력이 느시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전문가입니다. 안전관리자로 채용해야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현장 담당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관리자, 작업자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그 사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보고 겪는 게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모르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또 작업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은지 의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저희와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공유가 되지 않고 전담팀에 일방적으로 맡기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할 것도 없죠. 근본 원인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유사 사고가 반복될 겁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은 좀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수다쟁이가 되셔야겠네요. 그래서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상황을 공유해 주셔야 앞으로의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맞습니다. 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재해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의 의견이나 발생했던 재해 상황들이 잘 정리되고 그 정보들이 모아져서 안전 전담팀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면 저희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이행을 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 수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립된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잘 수립해도 대책이 이행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11번째 항목은 바로 이 정부 기관과 관련된 항목인데요. 10번째 항목 수립 후, 그 다음 정부 기관에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대책 수립 및 이행을 했으니까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재대책법이나 거기에 관련된 법률서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같은데? 정부 기관의 시정명령. 오늘 정답률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 항목에서는 우리가 각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런 시정 명령은 좀 행정청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것이 법에 맞지 않으니까 개선하세요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특히 이런 개선이나 시행 명령은 양선일 씨, 그것 좀 개선하세요. 개선하세요 라고 했을 때 딱 특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현장 근로자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보건 전담 팀이라든지 경영 책임자라든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준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역시 이런 시정명령에 맞게 현장이 개선될 수 있게끔 투자 예산은 물론 여러 제반 사항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현장에서 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훈훈하네요. 이 12번째 항목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인데요. 이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또 자랑할 게 있다면서요? 네, HSAT라는 제도입니다. 네. 저희 현대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19년도부터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현대자동차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인 HSAT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뭐 영화에 나올 법한 프로젝트처럼 안전 위반 사항을 하면은 벌하고 심판을 한다 이런 느낌도 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함께 또 HSAT 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선율님은 혹시 선행지표 그리고 후행지표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선행지표요? 착한 일을 했을 때 주는 점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선행지표 아닌가요, 그게? 선행지표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표로 만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한 건수들을 지표화한 걸로 볼 수 있고요. 또한 후행지표는 대표적으로 안전사고의 결과인 재해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HSAT는 기존 후행지표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선행지표 중심의 안전관리로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주도하는 현대차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22년 기준 10개 대항목과 총 380여 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린 선행지표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작성해서 국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안전 KPI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평가에 대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2022년 국내 생산공장 HSAT 평가 결과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 리더십 부분이 일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HSAT 표를 통해서 어떤 항목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안전 리더십에 대한 미흡사항은 모두 개선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무려 이렇게 10개의 항목으로 꼼꼼하고 전문성 있게 평가가 되는 만큼 신뢰도도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자, 이제
13번째 항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 작업에 관한 근로자 교육 및 확인입니다. 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이 모든 근로자에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필요시엔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긴 이 회담을 통해 나누고 있는 이유가 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안정상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각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거기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 필수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교육의 종류나 방법이 다양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근로자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이수하시고 또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회담과 같이 다양한 컨텐츠와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안전교육 그 법제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고 22년 7월부로 안전교육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10월부터 온라인 안전교육 정상화가 완료되어 진행 중이고요. 네. 지금처럼 기존 대면, 집체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한 상시 접속 가능한 안전교육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다양하고 흥미있고 동시에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려는 데 기반한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책임 13을 주제로 함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현대차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면서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안전할까? 이거나 얘기하지. 나의 안전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할 적이가 없는데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고요. 하나 뭐 느끼자는 거는 현대자동차의 모든 직원분들께서 이걸 다 실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새삼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중처법이 생겨나고 이제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돼서 단순히 법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안전 문화로까지 이어나가야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또 한번 해봄으로써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현대자동차가 진정으로 이제 안전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매일 아침 이렇게 출근하면서 안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점점 명확하게 인지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좋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지만 경영 책임자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근로자로서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롤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각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소감 한마디 드리자면 네. 이런 회담 자리에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안전이 작업의 최우선이고 안전이 행복의 연장선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가 없으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도, 누군가의 고통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비단 회사만, 경영 책임자만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닌 안전한 우리의 작업장을 위해, 내 옆에 동료를 위해, 나의 오늘을 위해 우리가 안전한 현대자동차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수준 높은 안전 문화를 위한 회담, 안전상회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